뭐야, 뭔데?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저희 에피소드에서 왔어요. 지라프 스타일이네. 지라프. 응? 지라프요? 지라프. 옷. 옷이 지라프요? 지라프가 지브라 아니었어요? 네. 아 제브라. 지라프는 뭐야? 에피소드는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아, 제브라. 알아듣잖아 그냥. 아 지라프로. 그냥 그래서 딱 질문했지. 알았잖아. 자 박수 한번. 세이트 치고 네. 네 안녕하세요. 에피소드에서 화물철 TV를 찾아온 네 KBS 기자 양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 앵커 아, 양영은. 아 열렬히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번에 너무 감사했어요. 총선을 앞두고 동물복지 선거구역 했을 때 또 변호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멘션을 날려주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 방송을 잘해서 드디어 이제 아이템이 대박 터졌구나 했더니 댓글 보니까 야 이게 셀럽을 이게 함부로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고정적으로 패널로 출연하고 네. 계신 김성호 교수님은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선서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예. 교수님이신데 동물보호 활동가로 네. 직접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요. 네. 뭐라고 말씀? 우리 집에 강아지가 4마리 있어요. 맞아요. 그 중에 비슷해요. 지금 이러실 하이 PD 우리 뚜비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느낌 분위기가. 전 사실 오늘 맞아요. 있을 줄 알았어요. 여기 오면은 아. 강아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개들을 데리고 오려면요 이동할 때 좀 힘들고요. 그리고 개들이 평소에 자기가 평소 개들 있던데 네. 거기서 옮겨지면은 좀 낯설잖아요. 네. 낯설면 가만히 안 있어요. 네, 그래서 불편하죠. 개들한테 불편하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려면 저희가 한문철 변호사님을 찾아온 이유는 동물과 관련된 이제 교통사고 많이 있고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겠지만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가장 개탄하는 사실은 개가 탄식을 해요? 개탄이 그 뜻이에요. 네 그렇네요. 예. 네 가장 개탄스러운 사실은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돼서 피해를 당한 경우죠. 그럴 때 위자료를 받기도 힘든 현실. 반려동물이 교통사고 당했을 때 위자료 받기 시작한 건 몇 년 안 돼요. 개는 개값만 물어주면 돼요. 맞아요. 법적으로 민법에서는 살아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로 구분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닌 나머지는 전부 다 물건이에요. 사람도 죽으면 숨 안 쉬면 사람 아니에요. 강아지는 동물이죠. 동물, 식물, 이런 책상, 이런 컴퓨터 전부 다 물건이에요. 근데 사람과 물건의 차이점이 무진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법적 권리? 아니요. 딱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무슨 가능성? 사람과 물건의 양영은 앵커 세상에 하나죠. 단 하나죠. 아무리 요새 뭐 3D 컴퓨터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모양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양영은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오로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대체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대체 가능성. 사람은 대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쳤을 때 살릴 수 있을 때 치료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동물은 또 사면 되지. 그런 거 사면 될 거 아니야. 자동차 망가졌으면 폐차시키고 또 하나 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여태까지 나랑 같이 집에 들어갈 때 꼬랑지 치고 막 반갑다 그러고 밥 먹을 때도 같이 옆에서 맛있으면 조금씩 나눠 먹고 그리고 침대에서 같이 누워서 뒹굴고 그랬던 나의 뚜비는 똑같이 생긴 걸 저한테 데려다 주더라도 나의 뚜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과 교감을 하는 단 하나뿐인 나의 반려. 나의 인생의 반려자잖아요. 또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또 하나의 가족에 대해서는 대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강아지가 다치거나 또는 죽었을 때 나에게 위자료를 주는 겁니다.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아지를 치료해줄 수 있을 때까지 치료해줘라. 이게 지금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바뀐 지 얼마 안 돼요. 한 10년 겨우 됐을까요? 동물이 물건이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물건은 법적으로 물건인데 사람이 근데 아니에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대체 가능하지 아니하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죠. 이 자료로 말씀하신 부분이 보험료나 어떤 형사적인 법이 아니라 민사에서 해결하는 거죠? 예. 네. 보험사는 또 3천 보험사 항상 계약가. 그래 얼마 주고 샀어요? 네. 그러니까 30만 원 줬어요? 30만 원 좀 될 거 아니겠어요? 아이 그래 쓰면서 이제 중고계가 됐네 중고계. 네. 그때 세게 값 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게 보험사 입장입니다. 매우 비인간적이 아니라 인간적이죠. 비견적인 견묘적인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니야 소송하면 인정받아요. 아, 그래요? 소송하면 민사소송인 거죠? 그럼요.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강아지 팔아요. 그리고 광주에 놓고 근데 그 중에서 예쁘게 생긴 강아지 요거 얼마예요? 2만 원 주고 사왔어요. 30만 원당 2만 원 주고 네, 그런 거 맞죠. 예, 그 믹스견 시장에서, 네. 근데 예뻐요. 그리고 8년 동안 키웠어요. 근데 얘를 데리고 나갔다가 산책 나갔다가 우회전한 차에 다리가 부러졌어요. 수술비가 300만 원이에요. 수술해줬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아니 그거 믹스견이니까 그냥 저기 저 안믹스 네. 안믹스견 30만 원 줄게. 그냥 순종. 순종.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단순한 개예요? 아예 마음대로 해요. 소송했어요. 소송해서 그때 목줄을 안 하고 엄마 따라가고 있다가 그래서 과실상계 50% 하고 그래서 치료비의 50% 그리고 별도의 위자료 손해배상 다 받았어요. 지금 되게 또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이제 목줄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네. 따라서 되게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우리 양해코 오신다 해서 몇 개를 준비했는데 네.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평소에는 준비 안 하는데 오늘은 준비를 별의별 준비를 다 감사합니다. 해요. 자, 강아지 교통사고 모음인데요. 이 중에서요. 강아지 목줄 안 하면 이런 사고 난다. 목줄 하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 단속 안 하면 강아지가 집 밖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런 사고 난다. 하나, 둘, 셋. 뛰는 강아지 잡으려다 잘못하면 사람 잡는다. 사람 크게 다친 거. 강아지 한 마리 산책시켜 두 마리 하다가 잘못해서 두 마리 다 놓치면은 그래도 큰 사고 난다. 또 목줄을 했더라도 목줄을 길게 하면 이렇게 교통사고 난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뭘 보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목줄과 관련된 거 보고 싶네요. 교수님. 네. 목줄 없이 안 한 순간. 보시죠. 아, 자, 이 강아지 있죠, 여기? 이 강아지 요거. 혼자 놀아요? 목줄 안 하고? 자, 보세요. 강아지가 혼자. 보통 우리 강아지는 내 주변에만 있어요. 여기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뱅글뱅글 돌다가, 여기서? 네, 이런 사고. 네. 저거 피할 수 있을까요? 안 보여요, 조그만 강아지. 네. 그 다음에 또, 목줄 안에서 일어난 사고. 이건 이제 목줄을 목줄 안 넣고 안 하고 엄마 또- 옆에 보통 엄마라 그러잖아요. 네. 네. 강아지 주위로 엄마라 네, 그러잖아요. 네. 엄마 옆에서 놀 때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보시죠. 아, 화질이 좀 안 좋아요. 자, 여기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오른쪽에 여기 요 강아지 한 마리. 요 강아지. 여기서 강아지가 요 얘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안 보이는데요. 여기 안 보이잖아요. 네. 강아지가 저 밑에 안고 있어요, 저를 갖다가. 보여요? 보여요. 오른쪽에. 네, 움직이는 거. 오른쪽 그러니까 차가 안 다니는 곳은 그 있잖아요. 그 강아지들 노는 그 공원 네. 뭐라 그래요? 그 반려견 반려견 놀이터. 놀이터. 네, 놀이터. 거기는 그렇죠. 밖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중문대 있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는 차도 다니고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곳에서는 저렇게 강아지가 갑자기 옆으로 움직이면은 그냥 교통사고 나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아주 유명한 사고였는데요. 유기견을 입양했어요. 네. 근데 유기견 때 밖에서 쉬하는 버릇이 있어갖고 절대 집에서 쉬를 안 해요. 그래서 저녁 때 꼭 엄마가 데리고 나가서 산책하면서 시키고 엄마가 앞장서면 강아지 뒤에 따라와요. 비가 좀 오니까 엄마가 먼저 앞에 갑니다. 그러다 어떤 사고 있었는지 좀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보시죠. 자, 저기 강아지 오잖아요. 엄마 먼저 들어갔어요. 여기 초롱이. 네. 근데 초롱이가 여기로 지나가야 되는데 차 오죠? 차가 좌회전합니다. 저 밟고 넘어서 역발했어요. 깨깨깨깨깨깨 하니까 엄마가 막 뛰쳐나옵니다. 엄마 뛰어올 거예요. 좀 있으면은 이제 엄마 그 강아지 우는 소리에 차는 그냥 야, 차는 모르고 그냥 몰랐지. 갔어요. 아, 몰랐어요 심지어. 예, 여기 뛰쳐오잖아요. 엄마 오잖아요. 엄마 초롱이 엄마 갖고 저 강아지 수술비가
1,200만 원. 그래도 살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척추를 많이 다쳐갖고요. 이 휠체어 같은 게 있어요. 그렇지. 동물 휠체어가 네, 있어요. 네, 네. 그 바퀴 달아갖고 네, 네. 앞은 되니까 뒤는 안 되고 네.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저 사건은 목줄을 안 하고 혼자 놔뒀던 것에 대해서 강아지 쪽의 잘못이 70%, 자동차 30% 그랬었는데요. 항상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곳, 차가 올 수 있는 곳에서는 옆에서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래도 자동차가 30% 네, 잘못 책임지고 인정이 있어요. 되네. 어떻게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좌회전할 때 잘 봐야죠. 좌회전할 때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꺾기 전에 이거 모르세요? 이거 중요한 거? 자, 빰빰빰빰빰 꺾기 전에 뭐가 있는지 잘 봐야죠. 미국에서도 지금 그 변호사들이 반려동물 관련 사고로 많이 케이스를 이제 맡거든요.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정말 많은 사고는 개물림. 40% 넘는 가정이 반려견을 기를 정도로 미국은 반려견 천국입니다. 반려견이 많은 만큼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해마다 약 450만 명이 개에 물리고 이 가운데 20-30명은 숨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책임은 철저하게 개가 아니라 개 주인에게 묻는 게 미국의 원칙입니다. 아, 개한테 물리는 개물. 거. 그래서 교통과 팜스테이트라는 유명한 미국의 그 보험회사, 보험회사. 사할의 회사죠. 1년에 그 개물림 관련해서 지급한 보험금만 1억 달러가 넘어요. 1억 달러. 모든 1,300억이네. 집주인들은 이제 자기 집 보험을 들잖아요. 근데 그 집 보험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어요. 나무가 가지가 떨어져서 누가 다쳤을 경우, 내 집 앞에 눈에 미끄러졌을 때 다칠 경우, 이제 개에 물릴 경우, 그래서 짜잘하게 들어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보험을 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이제 그 반려동물 관련한 사고나 피해에 대한 보험도, 저 차주분도 보험회사에서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초롱이 엄마도 피해당한 그런 보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건 이제 앞으로 좀 개발이 되겠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네, 동물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보험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없고요. 우리 강아지가 남을 물었을 때 그렇죠. 그때 내가 손해배상으로 그런 네. 보험은 있죠. 네. 그런 게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네, 보험입니다. 좀 큰 개였었어요. 큰 개가 진짜 갑자기 그 사슴을 쫓으러 확 뛰어가다가 차에 치인 거죠. 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신호 밖에서 출발합니다. 붕 가는데 밑으로 들어왔구나. 네, 개가 갑자기 묻어낸다. 개는 개는 무게 중심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꺾이거든요. 네. 사람은 꺾이는 반면에 개들은 댕댕을 굴러요. 아,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개도 있어요. 근데 저 개도 지금 살아서 갔네요. 아, 다리 부러졌어요. 다쳤겠죠. 네. 다리 부러져서 집으로 갔어요. 저거 오히려 개가 차값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 그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개가 죽어서 이제 그 주인이 슬퍼하고 있는데 차를 운전한 여자 운전사가 찾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위로를 할 줄 알았더니 차 다친 것을 물어달라. 901불을 달라. 딱 또 보험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결국은 코트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막 원해서. 공방이 되니까 그럼 이 남자도 거꾸로 이제 카운트 수 바꿔서 해서 나의 개를 죽었은 것에 대한 또 위자료를 달라. 500불을 또 달라. 그래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된 뉴스까지 갔었죠. 그런 그랬더니 상황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운전자가 제대로 운전했는가, 브레이크를 밟았나, 뭐 섰나, 다 뭐 이런 공방까지 있었죠. 그래서 미리 보일 때는요, 네. 운전자도 일부 잘못이 네, 있을 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야. 이런 경우에는 과연 운전자에게 과연 내가 운전자랑 피할 수 있겠느냐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본인이 운전자예요. 자동차에 네, 갑니다. 지금 그런 느낌. 가는데 볼게요. 보셨나요? 저 못 봤는데요. 여기 다시 아, 오른쪽. 오른쪽에서 갑자기 조그만 골목에서 네. 이렇게 뛰쳐나오면 피할 수 네, 있을까요? 네, 네. 저걸 어떻게 피해요? 네. 저런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 잘못 없어요. 근데 미리 놀고 있다. 미리 놀고서 빵 네, 네. 비켜. 네,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이런 사고까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불박차 운전자라면, 내가 자동차 운전자라면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 보시죠. 어떤 사고였을까요? 이거 네. 튕겨왔는 거 맞아? 자, 다시 한번 요거요.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저 어떻게 피하겠어요? 네. 못 피해요. 그러니까 저게 집에서 목줄을 풀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또는 집에서요. 문단속을 다 잘했어야 되는데 네, 네. 문단속 잘 못하면 저렇게 갑자기 개가 튀어나올 수 있죠. 저도 산책하다가 예. 분들이
길에서 목줄 안 하고 다니시면 저도 그냥 한마디 하거든요. 어르신 강아지 목줄 하세요 그러면 우리 개는 걱정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걔는 언제 갑자기 그러니까 그 개가 저희 동네에서 다시 교통사고 죽었어요. 특히 네. 개가 여러 마리 있잖아요. 네. 한 마리 데리고 이제 쫓아가고, 한 네. 마리 데리고 산책 나가잖아요. 나도 데리고 다니면 막 네. 이래요. 그러다가 문 조금만 열리잖아요. 택배 와서 문 조금 열고 걸려 슉 튀어나가요. 요새는 또 저기 그 제 현관문이 이게 그 자동문이잖아요. 네. 들어올 때는 누르고 들어야 되고 아. 나갈 때 그냥 나가잖아요. 걔도 그 인식해서 문이 열려요. 아이고 지난번에 우리 개 나가고서 개 잡느라고 온 동네 뛰어다니고 생각하면은 아유 근데 목줄을 해도요 목줄 짧게 해야 돼요. 목줄 몇 미터 하고 다니세요 평소에? 저는 늘어나는 거. 그거 안 예, 돼요. 찌인 걸 그건 쭉 갖다 거의 땡기면 이렇게 하는 거? 2m, 2m. 아니 2m도 길어요. 네, 법으로 2m에 지금. 아 2m 2m 이대로 해야 되는데 2m가 길어. 2m 어디서 여기서 저 카메라 내까지 2m가 엄청 길어요. 또 이제 그런데 복지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 반려견의 복지 차원에서. 사람들이 없을 땐 쭉 네. 편하게 해서 풀도 뜯어먹고 우리 개 풀 뜯어먹어요. 네.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개들은 개한테 팍 덤빕니다. 그게 좋아서 덤빌 때도 있고요. 미워서 덤빌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가 오거나 사람이 올 때 그때는 바짝 당겨갖고 50cm 이내로. 저는 큰 개 데리고 갔더니 네. 50cm 네. 이내로 합니다. 그래야 만약에 개가 좀 하는데 네, 네. 탁 제압을 할 수 네. 있잖아요. 근데 개 목줄을 길게 하고 다니다가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시죠. 자, 강아지 꼬리 치죠? 네. 강아지는 애기랑 똑같아요. 네. 자, 가죠? 자, 목줄 했어요? 네. 안 가? 네. 아, 저렇게. 밟혔어요. 밟혔어. 사고 났어요. 차가 다니는 데서는 이 안쪽으로, 차가 오는 네. 쪽은 아니고 네. 반대쪽으로. 아이들 뭐 사실 저 상황에서는 그냥 안고 다니는 게 베스트 아니에요? 그렇죠. 보도가 네. 없잖아요. 애기. 네. 강아지는 애기예요. 아장아장 걷는 네. 애기를 갖다 혼자 걷게 할 거예요? 아니죠. 내가 안고 다녀야지. 아니면 유모차에 태우든가. 네. 그러니까 차도에서는 안고 다니거나 애기처럼 취급하는 게 맞다. 그럼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거 한 가지 있는데 이제 저럴 때 동물 등록을 했는지 여부가 또 요새는 저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인식표를 이렇게 목에다 하기도 하고요. 또 네. 칩을 넣기도 네. 하잖아요. 근데 안 한 개들이 더 많아요. 네. 네, 그런 것은 인식표를 하는 이유는 우선 첫째, 내 개를 요새 버리는 네. 개들이 참 많아요. 휴가철에 가서 좀 버리고 그렇죠. 오잖아요. 그럼 뭐하러 키워요?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 강아지를 키우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강아지 키우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 인식표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인식표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 처하도록 돼 있죠. 제 분량인데 그거는. 네. 강아지하고 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보통 어리는 강아지. 보통 우리가 그 댕댕이라고 댕댕이, 그러잖아요. 댕댕이. 네, 댕댕이는 그 개 그러면 좀 우리가 좀 마치 네. 좀 좀 하대하는. 멀리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강지 그러잖아요. 이 강지들은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강아지들을 항상 내 옆에, 내 가까이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산책할 때 두 마리 같이 산책시키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개 산책시킬 때 조그만 개는 이제 잡아 끌어도 오죠. 네. 큰 개는요, 내가 앞장서고 개를 잡아 끌죠. 어떻게 될까요? 개가 안 올 때가 있어요. 뭐 좀 재밌는 거 있으면은 저쪽에 또 다른 강아지 놀려고 할 때 가자 내가 잡아 끌어요. 작은 개는 내가 잡아 끌면 되는데요. 큰 개는 절대 안 돼요. 이 빠집니다. 잡아 당기면 이 목줄이 빠져요. 목줄 빠지. 항상 앞에 서게 돼. 앞에 서서 내가 뒤로 가야 그래야 그렇지. 앞에서 당기면 목줄 쑥 빠져요. 그럼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강아지는 한 마리씩 데리고 산책하세요. 네. 두 마리 데리고 산책하다 하나 놓치잖아요. 그럼 이거 잡으러 가야 되잖아. 이것도 그럼 그러다 일어난 사고 보시죠. 밤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아 밤에 위험하죠 진짜. 강아지가 두 마리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도 비교적 속도는 차는 천천히 가요. 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요. 지금. 사람도. 네, 강아지 두 마리가. 이제 자 보세요 지금. 도망가니까. 자 강아지 두 마리. 한 마리. 또 한 마리. 네, 사람까지 같이 예. 앞에 강아지 잡느라고. 네. 그러다 결국은 저럴 때는요 사람이 내 애기가 차 앞에 내 애기가 있으면 네. 내가 몸을 날리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아지 잡으려다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나올 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차가 천천히 갔죠? 천천히 갔으니까. 차가 좀 더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갑니다. 녹색 신호보 가는데요. 정선으로 가는데 사람이 자 아이고 괜찮네. 이렇게 되면 자칫 사망이에요. 일어나요. 네. 일어나서 또 걸어갑니다. 좀 정신 못 차려요. 왜 그랬을까요? 술 취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많이 아파요. 유리살 깨질 정도니까. 강아지 보셨어요? 저 이제 또 가요. 뭐냐 바로 이겁니다. 보셨죠?
강아지. 검은 강아지. 네. 네. 요거 검은 강아지. 요거. 보여요. 요거. 네. 얘를 잡으려고 차 오는 것도 오라 많고. 그러는데 네. 제가 집이 근처예요. 근데 집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강아지 저게 집에서 나왔고 난 차 태우고 잠깐 그러니까. 나왔는데 문 열렸을 때 내리는 경우 있어요. 저 강아지가 도망가니까 그 잡으려고 네. 하다가 차가 오는데도 녹색 신호, 네. 차량 직진 신호에 자칫하면서 사망합니다. 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강아지 잡으려다가 자동차 정도에서 창문을 내리고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강아지가 오늘 떡 뛰어내린 거예요. 그 강아지 잡으려고 차 저도 세워놓고 그 자동차 정도로 왔다가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내가 잡으려다가 사람 잡는 현실이에요. 네. 저런 경우는 운전자의 과실은 지금 뭐 전혀 없는 거죠. 요거는 운전자가 좀 앞을 잘 봤어야죠. 요거는 운전자에도 이렇게 잘못 있습니다. 제가 갈 때 여기 사람 있잖아요. 여기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 사람이 근데 밤에 있으면은 검은 옷 입고 그러니까.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좀 더 잘 보였을 거예요. 저는 네. 이게 궁금해요. 제가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네. 가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또 처리를 잘 안 해주고 그 자리를 떠나면 뭐 뺑소니까지는 아니지만 뺑소니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뺑소니 될 수 있어요. 그럴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 우선 사고 났을 때는요. 조그만 개를 충격했을 때는 모르고 갈 수가 있어요. 차 바퀴가 크잖아요. 사람을 충격했을 때도 승용차는 사람을 충격 모른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큰 덤프트럭이나 버스 이런 큰 대형 버스는 사람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역과를 하더라도 내가 무슨 뭐 쓰레기 봉투를 밟았나? 그러고 모르고 가는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조그마한 강아지 같은 건 충격하더라도 못 느끼고 갈 수가 있어요. 모르고 갔을 때는 처벌을 못 합니다. 그런데 알고도 그냥 갔을 때 그때는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냥 갔을 때, 사람 죽게 하고 그냥 갔을 때는 특가법상의 뺑소니로 아주 무겁게 처벌되죠. 그러면 동물을 충격했을 때 그때는 특가법상의 뺑소니는 아니에요. 구호 조치가 사람에 대한 거니까요. 대신 강아지를 충격해놓고 그냥 가면은 그 강아지가 못 움직일 수 있잖아요. 못 움직여서 거기서 막 그냥 그렇게 또는 그 지나가는 차가 또 밟을 수도 있죠. 또 지나가는 차가 피한을 확 하다 사고 날 수 있죠. 그래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강아지든 또는 야생동물이든 치워주고 가야 됩니다. 나 혼자 힘을 안 댈 때는 거기서 뒤에 오는 분들한테 조심하라고 하고 경찰에 또는 그 119에 도움을 청해서 그래서 거기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정리를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사고 후 미조치. 로드킬에 해당되는 그런 사안이겠네요. 그러니까. 로드킬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럼 제가 가해자가 됐을 때 그걸 인지했으면 119에 전화를 112나 119에 도움을 청해서 여기서 사고를 냈는데요. 조그만 거 같을 때는 그 뒤에 2차 사고 위험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큰 동물의 경우에는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 이게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큰 동물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기준을 예를 들어 보통 작은 반려견이라고 했을 때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보이잖아요. 밤에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밤에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휙 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2차 사고 위험성이 있죠. 그럴 때도 네. 본의 아니게 사고를 사고 후 일이나 필요한 조치. 네. 필요한 조치라는 현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반대로 제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바라지만 우리 애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동물을 애기처럼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강아지나 우리 고양이가 사고 당했는데 차가 그냥 가요? 그때 제일 좋은 거는 나중에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내가 100% 잘못이냐, 상대가 100%냐, 또는 뭐 5대5냐, 3대7이냐, 나중 문제예요. 그럼 그 차를 찾으려고 그러면 내가 번호 막 외우잖아요. 못 외워요. 돌아서면 생각 안 나요. 아니 32 다 1, 2, 3, 4 그걸 어떻게 외워요? 뒤에 두 글자밖에 몰라요. 똑같은 번호 1, 2, 3, 4만 외워도 1, 2, 3, 4가 우리나라에 1000대가 있어요. 어떻게 찾아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빨리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어두는 거. 가해 차량 그렇죠. 사진을 네. 확실하게 확보한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은 CCTV. 네,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방범용 CCTV도 있고요. 또는 건물이나 가게 CCTV도 있죠. 그래서 상대차를 찾아야 돼. 찾지 못한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화재보험사 이런 데 전화하기도 하잖아요. 자동차 사고일 때 내 차와 관련됐을 때는 보험사에 연락하지만 내가 강아지 끌고 가다가 내 강아지가 사고를 당했다? 누가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그래서 내 개는 내가 관리를 내가 해야 돼요. 좋은 거 배웠네. 네.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